네, 저는 이제 책 이름을 일단 말하기 전에 제가 읽은 책은 어떤 길을 찾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이제 길을 찾는다는 게 광범위할 텐데 이제 서서히 이제 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만 이제 발표를 준비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피드백과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책에 대해서 자세히 보기 전에 어떤 두 야구 선수의 타율 변화 추이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혹시 야구들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저 숫자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대충 아실 텐데 2R 4푼 1이 뭐 이런 식으로 읽는데 한 선수 A라는 선수의 4시즌의 성적이 2점대 초반을 가지고 있다가 네 번째 시즌에서 3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타격이 2할 때는 뭐 몇천 명의 선수고 3할 때는 몇십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7%가 오른 수치인데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두 선수 다 7%가 올라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그럼 5시즌 때는 이 두 선수의 타율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뭐 A, B 선수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그냥 대략 보셨을까요? 하나는 3.15였고 그 다음 2.5. A가 높았을 확률이 높고 그러면 두 사람은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모를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대략은 오를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실제 선수들을 주는 타율이라서 알 수 있었는데 5번째 시즌에 A라는 선수는 1할이 떨어졌어요. 1할이 떨어져서 2할 1푼 5리가 됐고 B라는 선수는 아까 말했던 좀 유추한 대로 계속 올랐습니다. 2할 9푼. 그러니까 굉장히 한 명은 그저 그러한 선수가 다시 돼버렸고 한 명은 굉장히 이제 리그에서 주목받는 선수가 되면서 A의 변화는 네 번째 시즌의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이지만 B라는 선수의 변화는 어떤 이제 큰 변곡점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4시즌까지만 보고 5번째 시즌에 두 선수의 그런 차이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데이터들만 보고.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책은 우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원저 제목은 The Moment of Clarity라는 책의 이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다 보시다시피 비즈니스 관련된 책이고요. 비즈니스에서도 이제 어떤 문제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에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요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꼭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든 우리 어디서든 쓸 수 있게 제가 그 내용만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야구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볼게요. 야구는 이제 우리가 통계 스포츠라고 많이 얘기들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비즈니스랑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해요. 비즈니스는 굉장히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통계도 이제 야구도 이런 통계라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로 선수들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뭐 이제 그 선수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WAR, 뭐 RW, FIP, BABIP 뭐 이런 다양한 툴들로 선수들을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데요. 저도 저런 내용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홈런을 치면 기뻐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통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야구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량적 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렇죠. 뒤에가 기록지라는 걸 약간 보였는데 지금 잘 안 보여졌네요. 근데 굉장히 이제 우리는 꼼꼼하게 정확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구에 다양한 것에서도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데이터 그리고 지금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것을 보다 좀 더 잘 우리가 꼭 분석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잘 정리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데이터화되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대부분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인간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거거든요. 저도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매번 사람에 집중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떤 무엇이 문제인지 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제일 잘 쓰는 게 설문지를 하거나 FGI라고 뭐 몇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유롭게 토론하세요 하면서 뭐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과연 고민해봤을 때 잘 우리가 원하는 진짜 안의 문제를 알려주느냐 그런 의문들이 있다가 이런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왜 이 책에서 정량적으로 정리된 데이터가 인간을 잘 설명해주지 못하냐고 말을 하고 있냐고 하면 데이터라는 것은 속성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발현되기까지의 양상을 담지 못한다는 거죠. 뭐 이제 이 말이 좀 복잡해서 하나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설문이 있었다고 볼게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을 선호하십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yes라고 답해진 속성이 있습니다. yes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또 뭐 yes를 60%가 선택했다, 40%가 선택했다. 이것이 속성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yes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양상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질문만으로는 사람들이 진짜 동물 실험하지 않는 화장품을 선호한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여기에는 yes와 no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신경 안 써. 아무 상관없어. 몰라. 관심 없어. 라는 항목도 선택할 수 없죠. 또한 사람들은 보통 실험자나 다른 사회적인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이 보다 윤리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지만 혹은 오히려 관심 없다를 넘어서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돼? 이 정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좀 보여지기 때문에 나 동물 실험을 반대 말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이 실험을 물었을 때 그 상황에 내가 이 체크를 하는 그 과정 앞에 동물 실험하고 있는 모습의 이미지가 많이 보여졌다면 이런 양산들, 이런 이제 이 속성값이 나오기 위해 나오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만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이 질문에 yes라고 했어. yes 60%야. 그러니까 동물 실험 반대한 화장품 런칭하면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화장품 브랜드들은 동물 실험을 여전히 하고 있고 동물 실험하지 않는 브랜드들 중에 잘 나가는 브랜드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이건 높은 퍼센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의존하지만 데이터는 실제로 정확한 값을 안 보여준다는 게 이 책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어떤 정확하고 옳은 판단을 항상 해야 되고 그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거,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장 명확하고 구체화해서 이 결론으로 명확하게 떨어지게 A는 B다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을 정리하려고 많은 과정들을 거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를 어떠한 점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 정리하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거, 쓸데없는 거, 혹은 희미한 것들을 다 쳐내다 보니까 현재 값은 점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현재 값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수많은 어떤 다양한 요소들에 의한 추세의 어떤 발현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꼭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도 단면적으로 우리가 딱 보여지는 그 순간의 결과값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었던 주변의 상호작용 혹은 그 역사적 이야기 이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들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의 결론인 것 같고 제 발표는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하고 나머지 더 깊이 얘기는 피드백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발표는 마치겠고요. 참고로 아까 선수 A는 김상현 선수의 데이터 값이었고요. B는 박병호 선수의 데이터 값이었습니다. 네.